우리나라 주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2022년 집값이 급락하면서 정부는 50조 원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하는 이유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구입 비용 때문입니다. 아파트 신축 빌라를 지으면 가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행업체 건설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건설업체와 시행업체에게 귀속이 됩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 가계부채는 가계예금을 재원으로 발생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게들은 예금할 돈이 없습니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방식은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 재원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대출과 은행자체 대출입니다. 기금대출의 경우 주금공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해서 MBS를 발행합니다. 국민연금이 이 MBS를 매입합니다. 가계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이 돈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대출할 재원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율을 9%에서 13%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건 세력들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노예가 되면서 출산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주택시장 버핏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의미는 소득으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인 PIR 지수는 2014년 이후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기금전세담보대출 전세보증 MBS 발행이 시작됩니다. 최경환은 DSR LTV를 완화하면서 집을 사려고 자극합니다. 언론 사주들이 건설사이다 보니 언론들은 공급 부족론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금리와 본원 통화 증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은 본원 통화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본원 통화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본원 통화 증가율은 가파라집니다. 2022년 이후부터 본원 통화는 정체됩니다. 본원 통화가 늘어나지 않으면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시중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은 확실히 상승합니다. 2020년 부동산을 폭등시킨 원인은 종부세와 서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대출이 중단되면서 소유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됩니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주전세로 집을 매도했고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주택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고 강남 전세 가격이 20억이 찍히면서 강남 전세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집주인들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시가보다 낮은 매물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물량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 공인중개사를 응징합니다. 집주인들이 담합하면서 해당 공인중개사를 왕따시키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이다 보니 거래량이 없습니다. 강남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30억을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매수할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크게 인상시키면서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돌아버리게 만들었죠. 사실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불행합니다. 가격만 높게 형성이 되었을 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강남 아파트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의 경우 증여와 상속이 많은 이유죠. 최근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남의 경우 노년 부부들이 신축 빌라에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은 팔기 어렵고 관리비는 많이 나오다 보니 신축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죠. 그래서 최근 부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은 현금화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주당 입장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부녀회의 담합으로 집값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종부세를 높이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진퇴양난이 됩니다.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는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인상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결정적인 정책이 됩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것은 사기입니다. 2022년 이후 본원 통화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원 통화가 늘어나지 않으면 애미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애미가 늘어나려면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필요합니다. 외화가 늘어나면 본원 통화는 증가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동산을 회피하는 이유가 유동성에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외화 유출로 이어지고 있죠.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남이 아니라 기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이하 주택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까지 되고 있죠. 기금 대출이 아닌 강남의 경우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폭등론과 폭락론이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9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기금 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9억이 넘어가면 기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강남 집값 상승은 전부 사기인 이유가 등기된 물량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경우 통정 매매 물량이 대부분이다 보니 부동산 공시 가격을 변경합니다. 등기를 추가하죠.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강남에는 등기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통정 매매 물량을 만들고 언론들은 강남 집값이 올랐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통정 계약을 하다 보니 가끔 등기된 거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밑밥을 깔아도 거의 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죠. 잠실헬스에 신고된 거래를 보면 동기된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다 통정 매매입니다. 등기가 없으면 통정 매매로 추정합니다. 언론에서 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죠. 3기 신도시를 만들어도 수요는 넘칩니다. 왜냐면 기금 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재건축을 늘리면 2023년 둔촌주공처럼 폭락합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론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포석일 뿐입니다. 본원 통화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만 기금 대출로 상승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남은 통정 매매를 만들고 언론에서 상승하고 있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